그러면서 가끔 누군가하고 좀 기분 좋은 만남을 유지하고 있을 때 그 만남이라는 것이 계속되지 않을까 무서워 죽겠고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그 애매한 건 없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불편함이라는 거를 제거된 세상이라는 의미를 준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썸 타는 거 있잖아요. 밀당하고 썸 타고 이런 거 되게 불편하고 귀찮고 되게 싫은데 이 세계 속에 있으면 굉장히 안정적인 커플이든지 영원히 혼자 살든지 둘 중에 하나면 돼. 둘 중에 한쪽 편만 가르면 되는 거지 애매하게 누구를 사귀어볼까 하는 생각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거는 이 안에서 커플 45일 안에 트라이 해보는 거 한 번만으로 충분하고 그 이후는 끝까지 안정적인 두 사람의 부부관계, 부부 증명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거기에 나를 맞춰 살고 만약에 그걸 거부하면 딱 한 번 더 45일의 기회를 주고 거기 실패하면 너는 인간으로서 더 이상 살지 마라. 라는 그런 잔인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에 드는 방식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선 보는 것도 되게 그런 거죠. 선 보는 것도 밖에서 보일 수 있는 우리의 어떤 커플을 찾는 내 파트너를 찾는 방법 중에 하나는 조건이 얼추 맞는 누군가를 대부분의 조건이 맞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일단 만나서 같이 나 싫은 게 없으면 결혼하고 결혼을 해서 살면서 둘이 알아나가는 것도 괜찮죠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거를 이렇게 비난하거나 하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또 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상당히 실패할 가능성이 떨어지는 방법이니까. 또 반대쪽은 요즘 같은 아주 극단의 한쪽에서는 비혼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느슨한 관계에 프렌십은 있을 수 있고 동지애는 있을 수 있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더 이상 끼어들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신 사회적 관계 정도, 느슨한 사회적 관계, 동지애, 이 숲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도를 나는 내가 갖고 있는 관계에 만족을 갖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좀 지쳐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애매함, 썸 타고 애매하게 내가 쟤한테 얼마큼 좋아지지? 너와 나와의 사이는 뭐야? 도대체 너는 나랑 좀 사랑하고 있는 거니 아닌 거니?에 대한 그 애매함이 제거된 나라를 원하는 부분도 투영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인 두 개의 세계가 한편으로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또 한편은 도리어 저러면 속 시원하겠다 라는 생각을 우리들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다음의 얘기는 파트너가 없는 세상은 정말 위험할까? 그러니까 그 호텔 안의 세계에서는 끝없이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도 지금 결혼 연령이 31세, 31세 뒤로 넘어가게 되면서 뭐 인구 문제까지 생기게 되고 오늘 정치권에서는 그럼 학교를 빨리 보내는 걸 해결하겠다라는 황당한 얘기를 해가지고 참 가지가지 한다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고 결혼을 늦게 하게 돼서 애를 조금 나니까 그럼 그걸 앞당겨서 편안하게 주거와 복지와 일단 주거 문제가 크니까 취업과 주거 문제가 해결되면 결혼을 빨리 할 텐데 결혼 안 해도 되는 거고 애를 낳는 게 무섭지 않아야 되는 거고 애를 키우는 게 부담이 없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하지 않고 학교를 빨리 5살 때부터 학교를 보내면 모든 문제 해결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랍스터 같은 나라일 수도 있는 거죠. 우리 비슷한 거죠. 45일 앞으로 곧 45일 안에 뭐 예를 들면은 26살이 되면은 어디 지리산 이런 데 물 좋고 이런 데 집어넣고서는 짝짓기를 한 10번 하고 뭐 해서 안 되면은 그때부터는 다시는 결혼할 수 없게 한다든지 재수를 시킨다든지 그러니까 통일교식의 그런 세상이 되리라는 보장이 말도 안 된다고 지금 웃고 있지만 그게 꼭 막 3년 전에 웃던 것들이 지금 막 실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 출산 문제와 우리나라의 노동력 문제와 노인들의 노후 보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굉장히 당황스러운 짝짓기 세계가 생기든지 아니면은 정말 SF 영화에 나오던 일들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그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하는 거니 그걸 부정하는 사람은 체제 부정자라고 얘기되는 세계가 될까 무서워 죽겠습니다 지금.
사랑을 이게 이거 되게 재밌죠. 등 긁어주는 거. 그러니까 자기 등에 이거 넣는 거 있잖아요. 그게 노인분들 약간 나이 드신 분들 제가 상담하면은 그 얘기 많이 하세요. 그 효자손 없는 삶이라는 거. 그러니까 혼자 사는데 정말 그 날개죽지는 그 부분에 뾰루지가 났는데 그거가 어떻게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간지러 죽겠는데. 그래서 막 등을 벽에 대고 그래서 긁고 있는데 굉장히 잘 아니면 나중에 보니까 피가 나 있더래. 뭐 이런 걸 막 긁어댔는데. 그러니까 이 영화에 상당히 재미있는 디테일들이 굉장히 흥미로운 디테일들이 많아요. 그걸 통해서 이 데이빗은 계속 누군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주죠. 그 근시 여자가 제일 처음 해주는 것도 그걸 발라주는 거잖아요. 이제 내가 연고를 발라줄게. 몰래. 그러니까 그 데이빗이 바라는 부분에서의 사랑이라는 거는 한편으로는 그런 누군가에게 자기를 안전하게 해주는 것. 나에게 빠져있는 내가 모자라거나 잘 닿지 않는 부분을 대신해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여기는 경향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너처링, 하나는 패션이거든요. 하나는 누군가 나를 돌봐주는 거예요. 잘 얼러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엄마와 나 사이의 관계에서 처음 먼저 경험했던 걸 먼저 경험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경험하게 되는 게 아빠와 엄마 사이를 보면서 둘이 손잡고 뽀뽀하고 야 둘이 오가 눈빛이 다르네 이런 걸 보면서 느끼게 되는 뭔가 다른 사랑이 있는 걸 한 서너 살 때 알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생기는 게 그런 얘기인데 이 네이비스에서는 1번은 훨씬 그쪽에 더 가까웠던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얘기가 우리나라 영화로는 봄날은 간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라면 먹고 갈래 장면이 나오는 게 사실은 먹여주고 재워주는 거잖아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 손이 안 닿는 어딘가를 가려운 곳을 긁어주거나 연고를 발라주는 따뜻하게 해주고 아프지 않게 해주는 그 누군가의 손길이 가장 강하게 이 사람 나는 사랑하고 있다고 믿게 만드는 것과 똑같이 내가 배고플 때 라면을 주고 졸려서 자야 되는데 잠자리를 제공해주는 사람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근데 그게 90% 내지 195%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걸 내가 제공해 주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게 이제 아낌없이 주는 나무과에 사랑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면은 다 돌봐주는데 다 쉬고 기운 차리고 좋아지면 딴 데 또 가죠. 그 사람은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흥미로운 또 하나의 장면 마스터베이션 하는 게 두 번 나오죠. 한 번은 그 친구 말 더듬는 친구가 마스터베이션 하다 걸려서 이 손이 토스트에 들어가서 막 지짐이 나가는 장면이 있고 반대쪽은 그 승전을 한 날 난 숲속에서 마스터베이션 하고 왔어라고 얘기하는 게 있는데 실제로 이건 유럽 역사에서는 굉장히 흥미있는 실제 있었던 일들이거든요. 1800년대 말까지만 해도 마스터베이션은 금기시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옷 같은 거라든지 마스터베이션을 할 수 없게 채우는 그 옷 같은 바지 같은 게 있었어요. 남자애들한테 입히는 여자나 남자들한테 마치 여러분 우리가 알기로는 중세시대 정조대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 마스터베이션을 한 경우에 어떻게 때려서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책들도 있고요. 근대 교육에서 마스터베이션을 하면 마스터베이션에게 애의 영혼을 타락시키는 일이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그걸 못하게 하는 것들이 이제 당연시되는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반까지 계속되던 얘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가 유럽 베이스의 문화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고 볼 때 이 마스터베이션이라는 거를 이 호텔에서 못하게 하는 굉장히 당연시되는 거죠. 그 세계관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즉 축복되고 가장 안정적인 두 사람 사이에 파트너십이 돼서 그 다음에 섹스를 해야 되는 것이지 혼자서 즐기는 거는 매우 이기적이고 영혼을 타락시키는 일일 뿐이다. 그리고 그런 상상을 하는 것조차도 옳지 않다라고 보는 면이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요 얘기에서 흥미로운 그 다음으로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배로 가는 파트너십이 돼서 두 명이 있는 방으로 가고 그 다음에 배로 요트로 갈 수가 있는데 부부 생활에 위기가 생기면 애를 넣어주겠다라고 하는 장면이 있죠.
정말 또 한 우리 사회에서 보는 현실적인 얘기들이죠. 애에 대해서 서로 관심을 갖게 됨으로써 둘 사이 갈등이 없어지게 되는 이런 면들이 이 영화에서 이제 보여주는 면인데 그 부분을 굉장히 두드러지게 여러 군데 리뷰들에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잘 지적한 우리 한국 우리 문화 현대 사회 사람들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영화에서 이제 중요하게 나오게 되는 부분 그 다음으로 얘기되는 게 담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피 일부러 터트리는 남자 나오죠. 그 다음에 얘가 처음 맨 위쇼인 림핑 하는 다리 저는 친구는 다리 저는 아무도 안 들어올 거기 때문에 나는 사랑할 수 없어라고 얘기해서 일부러 코피를 계속 터트리면서 누군가를 그 여자를 만나게 되는 장면이 있고 이 네이빗도 그 콜드블러드한 냉혈한 여자를 일부러 자기 연기를 하죠. 그 사람 근데 결국 그 실험에 들어갔는데 실패하고 말고는 말지만은 그러니까 성격 자체도 따라가서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